안녕하세요, 준혜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뉴스 다이어트입니다.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듯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상에서 뉴스를 줄여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책의 저자 롤프 도벨리는 예전에 심각한 뉴스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의 장년층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일 텐데요. 그가 아직 어린 나이였던 70년대 아침 식사 때면 부모님이 각자 신문 한 부씩을 읽었고요. 또 다 읽으면은 서로 주고받으며 계속 신문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오전 7시가 되면 다시 라디오 뉴스에 귀를 기울였고요. 점심과 저녁 식사 때에도 마찬가지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뉴스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저자 롤프 도벨리는 가족들의 영향으로 청소년기부터 뉴스를 통해 세상의 온갖 소식을 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닿는 신문마다 맨 앞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로 훑어나갔다고 하죠. 심지어는 또래 친구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축구를 하는 토요일에도 도서관 열람실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신문을 탐독할수록 보다 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망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시작할 무렵 그의 뉴스 중독은 인터넷 브라우저의 발달로 인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컴퓨터 화면 보기 형태로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때문에 몇 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뉴스를 탐닉했고요. 각 언론사가 보내는 뉴스레터는 기본이고 새로 들어온 뉴스를 알람처럼 띄우는 푸시뉴스, 독자가 필요로 하는 소식을 한데 모아 제공하는 RSS 피드까지 모두 구독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는 매일 신문의 국제면까지 모두 읽고 나면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신문을 읽으면 세계의 모든 면을 날마다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가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여기서 그는 알고 보면 뉴스가 알코올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뉴스보다는 술이 훨씬 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는 술이 가진 장애물은 0보다 크지만 뉴스의 장애물은 0보다 작다고 설명하죠. 예컨대 우선 술을 마시려면 술을 사러 혹은 술집으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또 알코올 의존증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개 얼굴이나 행동 등 외적으로 확연히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피해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도 감수해야 하고요. 술 마시는 행위 자체로 시간과 비용, 에너지 소비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뉴스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 무료로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뉴스를 비롯한 모바일 중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후나 자각 증상도 거의 없죠. 때문에 우리는 뉴스에 중독된 줄도 모른 채 중독되고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중독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저자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고 합니다. 뉴스를 그렇게 많이 봤건만 그래서 너는 세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지금 너는 예전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야? 라고요. 당연히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무엇보다 오랜 뉴스 중독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긴 글을 단번에 읽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잘게 쪼개진 뉴스 파편들만 접하다 보니 집중력을 상실한 건데요. 때문에 그는 잃어버린 집중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몹시 두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는 뉴스가 얼마나 덧없으며 쉽게 휘발되는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A4 용지 한 장을 가로로 놓은 다음 세로줄을 그어 10개의 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왼쪽 첫째 칸부터 2013년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차례로 적죠. 그 다음 종이 한가운데에 수평선 하나를 긋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칸은 각각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죠. 먼저 상단에는 각 해당 영도마다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했던 뉴스 보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말고
순전히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 봐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단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써보는 겁니다. 결혼이나 출산, 취업, 이사 등등 각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요. 이렇게 위아래 칸의 내용을 모두 채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해당 연도마다 상단에 적은 뉴스 보도가 하단에 적은 인생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경우가 있었는지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만약 있다면 두 사건을 선으로 연결해 보는 것이죠. 롤프 도벨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0중 8구 뉴스 세계와 당신의 인생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략 1년 동안 2만 개에 달하는 짧은 뉴스들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대략 하루에 60개를 보는 셈이죠. 이렇게 10년이면 자그마치 20만 개의 뉴스 보도를 접한 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묻습니다. 그 뉴스들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족, 사업, 경력,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 보다 유익한 결정을 내리게 도와준 뉴스가 있다면 하나만 꼽아보라고요. 그는 지금까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2개 이상을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앞서 롤프 도벨리의 경험처럼 뉴스를 과감하게 끊었거나 혹은 너무 바빠서 요즘 뉴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아무리 뉴스와 단절되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든 알게 되어 있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중요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오래지 않아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은 다른 언론사들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메타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일거양득의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그 뉴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같은 부가 정보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뉴스를 끊기 위해 여전히 뉴스를 소비하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뭐랄까 다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뉴스를 끊으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뉴스의 선정성입니다. 뉴스의 선정성은 우리나라 매체 비평 프로그램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요즘 뉴스들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기자들은 출입처에 많이 의존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스트레이트 기사나 단신은 깊이 있는 취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뉴스는 대체로 찌그러진 자동차나 핏자국이 있는 도로 같은 참혹한 이미지, 죽거나 다친 운전자의 사연을 중심으로 한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죠. 이런 뉴스에서 우리가 얻는 건 사건에 대한 충격, 그리고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 정도죠. 이렇게 정치와 사회를 막론하고 사건, 사고가 보도의 중심이다 보니 정작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이나 대안 같은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선정적인 뉴스를 접할 때 우리가 그 이미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바로 인간의 타고난 부정성 편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스가 언제나 우리의 부정 편향을 줄여주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자극한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자극적인 뉴스는 급성 스트레스 증상인 불면증과 극심한 감정 기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내용이 부정적인 텔레비전 뉴스는 개인의 근심을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물론 이 책은 모든 뉴스가 나쁘니까 뉴스를 싹 다 끊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롤프 도벨리가 언론사와 기자, 뉴스 형식에 갖는 비판의 핵심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는
기자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부재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환한다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정작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이미지에 가려진다는 것이고요.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그가 끊으라고 말하는 뉴스는 바로 스트레이트 기사와 단신, 짧은 리포트 같은 것들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사실과 폐해를 낱낱이 보도하는 탐사 저널리즘,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며 배경과 내막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해석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한 뉴스를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프로그램과 매체들이 있습니다. 주요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가 그렇고요. 각 방송사의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이나 규모는 작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탐사보도만을 다루는 온라인 매체들도 있죠. 롤프 도벨리는 뉴스를 끊기 위해서는 처음 30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기간을 단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기간에는 가능하면 뉴스를 볼 수 있는 모든 창구를 차단하라고 말합니다. 온오프라인 일간지를 비롯해 TV 종합 뉴스 등도 모두 보지 말아야 하고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메인 화면의 콘텐츠를 자기 관심사에 맞게 구성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환경 설정이 가능하죠. 또 우리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뉴스를 접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SNS도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정보에서 고립되는 게 걱정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뉴스를 끊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를 마시거나 함께 식사를 할 때 가족이나 동료들이 최근의 주요 뉴스와 관련한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것이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뉴스를 대신해 특정 전문지나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내가 관심 있던 뉴스 영역의 정보를 책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꼭 뉴스를 소비하고 싶다면 종이로 인쇄된 주간지 혹은 월간지를 하나 정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매체들은 탐사 혹은 해석 저널리즘에 기반하고 있고요. 종이로 인쇄된 경우에는 하이퍼링크 기능이 없으니까 다른 기사로 빠져들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되도록 이런 매체들은 여러 번 나눠서 읽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한 번에 다 읽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뉴스가 우리의 두뇌에 영향을 미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뉴스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